안녕하세요. 해리의 IELTS 가이드 혜리입니다. 자, 오늘은 저랑 같이 테스트 2, 타스크 2를 한번 나가보도록 할게요. 자, 우선 중요한 거. 제가 플래닝을 할 때 뭐가 가장 중요하다고 했나요? 네, 바로 문제를 두세 번 읽고 그 다음에 이해할 때까지 반드시 읽어주셔야 돼요. 시간이 부족하다고 그냥 퀘스천을 빨리 읽고 넘어가게 되면 어떤 현상이 일어난다고 그랬죠? 네. 질문의 대답을 제대로 할 수가 없어요. 그렇기 때문에 반드시 두세 번 아니면 세 번 읽어도 이해가 안 되면 네 번도 읽으세요. 그러니까 무조건 첫 단추를 잘 끼워야 됩니다. 이거를 꼭 명심해 주세요. 자, 이렇게 딱 문제가 나왔잖아요. 그러면 첫 번째 플래닝 할 때 너무 중요한 게 뭐냐면 첫 번째로 반드시 이해를 하는 거예요. 그죠? 그래서 이해를 하면서 문제가 무엇인지 그 다음에 두 번째, 무엇을 분석해야 되죠? 네, 문제, 유형이 무엇인지를 반드시 분석하라고 그랬어요. 그죠? 이게 만약에 동인지 비동인지, 장단점인지, 아니면 원인과 결과인지, 문제점과 해결점인지 이런 거를 잘 구별해서 문제 유형을 파악하는 게 중요합니다. 자, 이렇게 문제 유형을 파악했잖아요. 자, 그러면 저랑 같이 이제 뭘 할 거냐면요. 세 번째로는 오늘은 본문 구조를 또 어떻게 잡는지 또 알려드리도록 할 거예요. 그래서 본문 구조도 너무너무 중요합니다. 그래서 이걸 잘 잡아야 내가 거기에 맞게 잘 아이디어를 또 생성할 수가 있어요. 오케이? 그리고 나서 본격적으로 내가 아이디어가 뭐가 있는지 생각하는 거예요. 그 다음에 할 수 있으면요. 좋은 어휘나 표현도 같이 언급을 하면 좋겠죠. 이렇게 미리 준비를 해야 반드시 라이팅을 할 때 더 빨리 수월하게 할 수 있게 합니다. 이 작업은 뭐에 도움이 된다고요? 시간을 벌 수 있게 해줘요. 근데 이게 튼튼하지 않으면요. 라이팅 할 때마다 혼동스럽습니다. 그래서 이게 맞는지 그리고 또 다른 길로 셀 가능성이 너무 높아요. 그렇기 때문에 플래닝을 하기 전에 제가 이렇게 알려줬죠. 이해를 하고 유형 분석, 그 다음에 본문 구조를 잡고 거기에 맞는 아이디어와 어휘를 표현하고 본격적으로 쓰기 시작하면 됩니다. 저랑 같이 한번 문제를 읽고 처음에는 이해를 하고 두 번째 읽으면서 키워드를 잡고 그 다음에 저랑 같이 어떻게 본문 구조를 잡는지 알려드리도록 할게요. 자, 여기 문제 한번 볼게요. In the future, nobody will buy printed newspapers or books because they will be able to read everything they want online without paying. To what extent do you agree or disagree with this statement? 그러면 이렇게 읽고 아 이런 내용이구나 이해했죠? 그리고 나서 곧바로 쓰면 안 되는 겁니다. 다시 읽으세요. 다시 읽으면서 한번 키워드 잡아보세요. 자, 미래는 그렇게 중요하지 않겠죠? 아무도 buy printed newspapers or books 이거 너무 중요하겠네요. 그리고 because they will be able to read everything 요게 중요하겠네요. They want online 뭐 없이요? without paying 이게 중요합니다. 그래서 이렇게 핵심적인 내용에만 이렇게 키워드를 잡는 거예요. 그래서 컴퓨터 시험 볼 때는 하이라이트를 치고요. 페이퍼 시험으로 본다면 밑줄을 그으면 되는 겁니다. 그 다음에 두 번째로 어떤 문제 유형인가요? 네, 여기는 agree or disagree 유형이네요. 그렇기 때문에 나는 agree로 갈 건지 disagree로 갈 건지 선택을 하는 거예요. 이렇게 유형도 분석했고 문제를 이해했죠. 근데 문제를 이해를 했다는 게 무슨 의미냐면요. 내가 설명을 할 수 있어야 돼요. 이 문제 내용을 잘 전달을 했다면 내가 문제의 내용을 이해한 겁니다. 그러면 저한테 한번 이게 무슨 문제인지 알려주시겠어요? 네, 잘 말하셨습니다. 자, 어떻게 말해야 되냐면요. 자, 미래에는 아무도 종이 신문이나 책을 안 살 거야. 왜냐면 사람들이 무료로 모든 것을 읽을 수 있기 때문이지. 이렇게. 이게 바로 문제를 이해했다는 거예요. 아시겠죠? 그리고 나서 내가 뭘 생각을 해야 되냐면요. 자, agree, disagree로 갈지 이걸 좀 결정하는 거예요. 근데 여기서 중요한 게 있어요. agree, disagree를 결정을 할 때 있잖아요. 자, 그러면 제가 여기 하나 보여드릴게요. agree로 간다. 그 다음에 disagree로 간다. 자, 그럼 agree로 간다는 게 무슨 의미인지,
disagree로 간다는 게 무슨 의미인지 이걸 좀 아셔야 돼요. 자, agree로 간다는 게 무슨 의미인가요? 네, 바로 미래에는 아무도 종이로 된 신문과 책을 사지 않을 것이다 라는 게 바로 agree예요. 그리고 왜라고 그랬죠? 네, 이게 무료니까요. 즉 비용이 들지 않는 거잖아요. 그죠? 그게 바로 agree인 거예요. 그죠? 그러면 disagree가 무슨 의미일까요? 네, disagree라는 것은요, 이거에 반대되는 거잖아요. 아니다. 사람들은 종이로 된 신문과 책을 뭐 하는 거예요? 네, 사는 거예요. 이게 바로 disagree입니다. 그래서 이 두 가지를 정말로 잘 기억하셔야 돼요. 그래서 agree가 어떤 내용이고 그 다음에 disagree가 어떤 내용인지를 이렇게 문맥을 잡고 시작해야 거기에 관련된 아이디어가 떠오릅니다. 근데 이걸 생각하지 않고 그냥 플래닝을 하잖아요. 그러면 어떤 현상이 일어나냐면 내가 또 새로운 문제를 창출합니다. 즉 오프 토픽이 나오는 거죠. 그러니까 agree일 때는 이런 내용, disagree일 때는 이런 내용이구나. 이거를 잘 확립을 시켜야 됩니다. 너무 중요한 사항이기 때문에 시험장에 가서 agree, disagree 유형이 나오면 이런 식으로 agree일 때는 무슨 내용이고 disagree일 때는 무슨 내용인지를 스스로 정리하는 시간이 필요한 거예요. 알겠죠? 급하다고 너무 다급하게 하시면 안 됩니다. 자, 문제에서 이제 플래닝을 할 때는요. 모든 파트를 다 커버를 하셔야 돼요. 만약에 내가 newspapers만 언급을 했어요. 그러면 될까요? 안 될까요? 안 됩니다. 즉 newspaper와 그 다음에 books 이거를 둘 다 커버를 하셔야 되는 거예요. 아시겠죠? 그러니까 모든 토픽을 다 커버하는 기준이 바로 이거입니다. 너무 하나로만 치우쳐서 이야기를 하면 안 되는 거예요. 오케이? 자, 그리고 나서 내가 문제를 이해했고 나는 어느 걸 선택하는지 이제 고민하는 거예요. 그래서 저 같은 경우는 미래에 있어도 아무래도 종이로 된 신문과 책을 사는 사람이 있을 것 같아요. 그래서 저는 뭘로 결정했냐면요. 바로 disagree로 결정을 했습니다. 그래서 뭐든 상관없어요. agree로 해도 되고요. disagree도 해도 상관없어요. 내가 더 쉽게 설명하기 쉬운 걸로 아이디어가 좀 많을 것 같은 걸로 하면 됩니다. 그리고 나서 저랑 같이 이제 어떻게 하면 여기 본문 구조를 잡을 수 있는지에 대해서 좀 알려드리도록 할게요. 자, 본문 구조를 잡을 때는요. 자, 첫 번째 body paragraph가 있고 두 번째 body paragraph가 있잖아요. 그러면 내 주장을 다 이야기해도 상관없습니다. 근데 또 이런 경우가 있어요. 다른 옵션이 있는데요. 자, 바로 뭐냐면요. 첫 번째 body paragraph는요. 나와 반대되는 의견을 쓰는 거예요. 그래서 반대되는 의견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고 그렇지만 나는 이렇게 생각합니다 라고 내 의견, 내 주장을 이야기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렇게 크게 두 가지 옵션이 있다는 거를 꼭 알아두세요. 그래서 이 중에서 내가 원하는 걸로 가는 거예요. 그래서 내가 주장이 탄탄하게 두 개가 있다. 떠올랐다. 그러면 첫 번째 옵션으로 가는 거고요. 내가 만약에 반대 주장은 생각나는데 내 주장은 그렇게 많이 떠오르지 않아요. 그러면 두 번째로 가는 거예요. 그래서 이런 식으로 agree, disagree는 본문 구조를 이렇게 잡으시면 되는 거예요. 그리고 제일 안 좋은 게 뭐냐면요. 이것도 아니고 저것도 아닌 거예요. 그래서 뭐 partly agree, partly disagree 이런 거는 되도록이면 피하시면 좋겠어요. 그냥 agree 아니면 disagree로 가는 게 훨씬 깔끔하고 좋습니다. 아시겠죠? 그래서 계속 이렇게 agree, disagree가 나오면요. 어떻게 본문 구조를 잡을지를 생각하시는 거예요. 아시겠죠? 저 같은 경우는 이 두 번째 옵션으로 갈 거예요. 그래서 내 반대 의견을 이야기하고 그 다음에 내 의견, 내 주장을 이야기를 할 예정입니다. 자, 그러면 어떻게 할 수 있는지 또 저랑 하나하나씩 알아보도록 할게요. 자, 그래서 반대 의견 내 주장이라고 그랬잖아요. 그죠? 그러면 첫 번째 body paragraph에서는 어떤 내용을 써야 되는 거죠? 네, 바로 아무도 책이나 신문, 그죠?
이거를 종이로 된 책이나 신문을 사지 않을 것이다. 반대 의견에 대해서 쓰는 거예요. 그죠? 왜냐면 무료로 다 읽을 수 있기 때문에 이게 바로 내 반대되는 의견이에요. 그래서 이거에 대해서 언급을 하는 거예요. 그래서 뭐부터 생각을 했냐면, 자, 사람들의 수가 증가하고 있잖아요. 그죠? 이렇게 디지털로 있는 사람들이. 그래서 이 내용을 쓰는 거예요. 첫 번째 아이디어로는. 그래서 여기서는 많은 사람들이 증가합니다. 이렇게 간단하게 쓰는 거죠. 질문으로 가면요. 여기에 보면 without paying 보이시죠? 자, 여기 without paying을 내가 빨리 머릿속에 어떻게 하면 다른 표현을 쓸 수 있을까? 이런 것까지도 생각을 하고 플래닝할 때 쓰면 좋다는 거예요. 그래서 without paying을 그냥 그대로 쓰는 것보다는 저 같은 경우는 without charge라는 표현이 생각났어요. 그래서 많은 사람들이 증가를 했어요. 그리고 나서 그 다음 걸 생각해야 되는 거예요. 여기서 이제 꼬리에 꼬리를 무는 이제 플래닝이 시작이 돼야 됩니다. 그래서 이런 식으로 되면 이런 트렌드는 어떻게 될 것 같나요? 앞으로 미래에 더 커먼하게 되겠죠. 그래서 저는 이렇게 또 간단하게 썼어요. 커먼하게 될 거다. 그래서 특히 어디에서. 그래서 장소를 생각하는 것도 너무 좋습니다. 뭐라고요? 장소. 특히 어떤 특정한 나라도 괜찮아요. 자, 한국 같은 경우는 굉장히 기술적으로 발달된 나라죠. 그렇기 때문에 아무래도 그렇지 않은 나라들에 비해서 사람들이 더 많이 읽을 거란 말이에요. 그렇죠? 그래서 이 이야기를 언급을 하는 겁니다. Some technological 기술적으로 발전된 영어로 어떻게 쓸까요? 네, advanced라고 쓰면 됩니다. 그래서 이런 나라에서는 어떤 현상이 일어날까요? 네, 그걸 묘사해 주면 되는 거예요. 어떤 현상이 일어날까요? 네, 대부분의 사람들이 free newspapers를 인터넷으로 읽는다. 이런 식으로 쓰는 거죠. 오케이? 그래서 여기에서 사람들이 free newspaper를 읽는구나. 이렇게까지만 쓰시면 되는 겁니다. 어디에서요? 자, 온라인이 중요하잖아요. 그죠? 그래서 on the internet. 그래서 이렇게까지 쓰는 거죠. 그러면 이렇게까지 이렇게까지 생각을 했죠. 그러면 이제 여기서 항상 더 깊게 가라고 했잖아요. 제가 깊게 갈수록 점수는 더 높아지는 거예요. 그럼 여기서 멈추지 마세요. 어떤 생각을 하냐면요. 여기에서는 그래서 라고 스스로 좀 질문해 주세요. 뭐라고요? 스스로 질문하는 거예요. 그래서 어떻게 될까요? 많은 사람들이 인터넷에서 뉴스페이퍼를 읽어요. 그러면 어떤 현상이 일어날까요? 자, 뭐의 입장에서 보냐면요. 기업 입장에서 한번 보세요. 뭐라고요? 기업. 그래서 사람 입장도 있고요. 기업 입장도 있고요. 그 다음에 정부의 입장도 있고요. 부모님의 입장도 있고 아이들의 입장도 있고 환경적인 입장도 있습니다. 굉장히 많죠. 이런 식으로 어떤 거의 입장에 대해서 생각을 해보는 거예요. 그래서 이렇게 생각의 확장을 늘려가면 되는 겁니다. 그래서 저 같은 경우는 기업 입장에서 한번 생각을 해봤어요. 사람들이 인터넷에서 무료로 읽으면요. 신문 기업들은 종이신문을 발간할까요? 네, 발간하지 않겠죠. 왜 발간하지 않을까요? 종이신문의 인기도가 너무 감소하기 때문에 출판을 할 이유가 없죠. 제가 지금 설명한 것을요, 라이팅에 쓰는 거예요. 그래서 기업은요, 더 이상 프린트를 안 할 거예요. 왜냐면 그 인기도가 떨어지기 때문이죠. 그래서 popularity가 점점 떨어진다. 이렇게 기호로 쓰고요. 막상 쓸 때는 단어를 고르는 거예요. 쓸 때는 decrease를 써도 되고요. drop이라는 것도 써도 되고요. 그쵸? 그래서 쓸 때는 문법과 어휘만 생각하시라고 그랬어요. 오케이? 근데 플래닝 할 때 점수를 딸 수 있는 표현이 생각나잖아요. 그러면 반드시 적으셔야 돼요. 오케이? 자, 그래서 이런 식으로 쓰는 거죠. 꼬리에 꼬리를 무는 플래닝을 이렇게 하는 연습을 계속 하셔야 되는 겁니다. 그래서 나열하지 말고 더 깊게 설명하기. 그러면 제가 여기서 또 질문을 하나 드릴게요. 기업은요, 프린트를 안 해요. 그러면 뭐에 집중을 할까요? 그래서 그러면이라고 또 스스로 질문하는 거예요.
그렇게 되면 또 그 다음 아이디어가 또 나오게 됩니다. 어디에 집중을 할까요? 네, 바로 온라인에 더 집중을 하겠죠. 그래서 제가 여기서 online presence를 썼는데요. 이거는 온라인상의 존재감과 영향력이라고 생각하면 되는 거예요. 그래서 온라인에 더 집중을 한다. 이런 식으로 온라인상 이런 식으로 이해하시면 돼요. 첫 번째 바디 패러그래프의 플래닝을 완성시켰습니다. 그래서 어떤가요? 꼬리에 꼬리를 무는 연습을 계속 하셔야겠죠? 이거는 한 번에 이루어지지 않아요. 그러니까 계속 몇십 번, 몇백 번을 해야 자연스럽게 나올 수 있습니다. 그리고 제가 팁 알려드렸죠? 앞에 있는 사람한테 설명하듯이. 그러면 이제 두 번째 바디 패러그래프로 한번 가보도록 할게요. 자, 여기에서는 이제 내 의견이 나오는 거예요. 내 의견은 뭐죠? 네, 사람들이 미래에 책이나 종이로 된 신문을 구입을 할 거예요. 그죠? 그래서 이 내용을 쓰는 거죠. 그러면 내 주장부터 시작할까요? 내 주장은 뭐예요? 사람들은 미래에 지불을 할 겁니다. 그래서 pay for라고 하는 거죠. 그리고 여기서 pay for 문제에서는 또 뭐라고 나왔는지 볼까요? printed newspapers or books라고 나왔어요. 그러면 이것도 당연히 다른 표현 유의어가 무엇인지 생각하는 거예요. 즉, 이 printed 대신에 다른 표현 유의어를 써야 된다는 것을 알 수 있죠. 자, 그러면 어떤 유의어가 생각나세요? 네, printed 대신에 저는 어떤 게 떠올랐냐면요. physical이라는 단어입니다. 그래서 physical은 신체적인 이런 것뿐만 아니라 만질 수 있고 볼 수 있는 그럴 때 쓸 수 있는 게 바로 physical이에요. 그래서 physical newspaper and books 이렇게 간단하게 써도 상관없어요. 그리고 나서 어떤 내용에 대해서 이야기해 줘야 될까요? 왜? 라는 거를 또 스스로 질문을 하고 대답을 해야겠죠. 왜 pay를 할까요? 왜냐면요, 자, 사람들이 책을 사는 이유는 거의 비슷해요. 감각적인 거, 만지고 보고 느낄 수 있는 거기 때문이죠. 그죠? 그렇기 때문에 이거를 영어로 sensory experience라고 그래요. 그래서 이게 떠오르면 쓰는 거고요. 안 떠오르면 다른 표현을 쓰는 거예요. 오케이? 그래서 이런 게 있다. 그리고 나서 저는 어떤 게 있지? 그래서 조금 더 구체적으로 생각하는 거예요. 예를 들면 그 책을 집는 거죠. 그죠? 홀딩 하거나 아니면 이렇게 쭉 플리핑 한다고 하죠. 넘기는 거예요. 저는 넘기는 느낌을 참 좋아해요. 그래서 이런 식으로 추가 설명을 했죠. 그리고 나서 두 가지 옵션이 있습니다. 자, 첫 번째로는요. 더 설명을 하거나 아니면 다른 비교 대조를 하는 거예요. 그리고 두 번째 옵션이 있는데요. 그건 바로 예시를 만드는 거예요. 그래서 저 같은 경우는 예시를 만들 예정입니다. 그래서 내 경험에 대해서 이야기를 할 예정이에요. 근데 내 경험이나 내 예시가 힘들다. 그러면 1번 옵션으로 가면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런 식으로 유동성 있게 생각을 하시게 되면 거기에 따른 또 아이디어가 나오기 시작할 거예요. 그래서 저 같은 경우는 내 경험인데 저는 뭘 좋아하냐면요. 자, 북을 보는 걸 좋아해요. 그래서 browse라는 표현을 썼어요. 그래서 browse books 어디에서요? 서점에서. 그러면 그냥 서점이라고 하면 bookstores라고 생각하시죠? 근데 온라인이 아니라 그 실제 있는 책방이에요. 그래서 저는 정말로 좋은 표현이 생각나서 7점 이상의 어휘에 있어서 보여주고 싶은 게 생각나서 이걸 썼습니다. 바로 brick and mortar라는 표현이에요. 그래서 만약에 이 단어를 몰랐다면 오늘 꼭 하나 알아두시면 너무 좋겠죠? 그래서 이 의미는 뭐냐면 그게 실제적으로 있을 때 쓰는 게 바로 brick and mortar이에요. 자, 그리고 나서 나는 이거를 더 좋아하는 거예요. 뭐보다는 이렇게 비교하는 거죠. scrolling 하는 것보다 직접 서점에 가서 보는 걸 좋아해. 여기서 멈춰야 될까요? 아닙니다. 더 가야 돼요.
왜요? 왜 서점이 좋은데? 여기에 대해서 또 설명하는 거죠. 책방 가면 책 냄새가 있잖아요. 그리고 그 책에 대한 느낌 있죠. 그게 너무 좋거든요. 그래서 I love the feel, 그 다음에 smell 이렇게까지 쓰는 거예요. 이렇게. 그래서 나는 첫 번째로 책을 책방에서 보는 걸 좋아하고요. 그 다음에 또 너무 중요한 게 있어요. 바로 저는 책에 대해서만 언급했잖아요. 근데 newspapers에 대해서도 언급을 해도 너무 좋다는 거예요. 신문을 구독한다 라고 이렇게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그래서 구독하다는 영어로 볼까요? 네, subscribe예요. 그리고 subscribe 뒤에는요, to가 있어야 됩니다. 오케이? 그래서 subscribe the, 그래서 newspaper, 그냥 n이라고 빨리 간단하게 쓸게요. 그리고 꾸며내는 거죠. 5년 이상, 그래서 over 5 years 이런 식으로 쓰는 거죠. 근데 이게 나에게는 굉장히 좋아요. 굉장히 이득이 돼요. 그래서 a huge pro. 자, pro and cons라는 표현을 들어보셨을 거예요. 그래서 pro는 좋다는 겁니다. 오케이? 그래서 어떤 게 좋았냐면요. 자, 디지털로 된 책이나 뉴스페이퍼를 계속 읽게 되면 어디에 안 좋을까요? 네, 바로 눈에 피로감이 있기 때문이죠. 그래서 아이 스트레인에 대해서 이야기를 할 예정이에요. 그래서 이런 거는 아이 스트레인을 야기시키지 않습니다. 그죠? 이런 식으로 간단하게 쓰는 거죠. 그래서 아이 스트레인이 생각나면 쓰는 거고요. 만약에 눈에 좋지 않다 그러면 it's not good for eyes, 뭐 it's not good for vision 이렇게 써도 상관없어요. 그러니까 너무 하나로만 답을 정해시는 것보다는요. 라이팅은 내가 표현할 수 있는 방법이 다양하기 때문에 내가 알고 있는 언어와 어휘, 표현을 가지고 잘 표현하는 게 너무 중요합니다. 아시겠죠? 그리고 제가 어설프게 아는 단어가 떠올랐잖아요. 쓰고 싶은데 뭔가 어설퍼. 내가 쓸 수 없을 것 같으면요. 쓰지 마세요. 오히려 그걸요. 조금 더 쉬운 단어와 쉬운 표현으로 쓰는 게 너무 중요합니다. 그래야 읽는 사람도 이해해요. 그래서 쓰는 사람이 혼동스럽잖아요. 읽는 사람은 더 혼동스럽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단어 선택에 있어서 너무 잘 보이려고 하는 단어보다는 내가 잘 사용할 수 있는 단어와 어휘와 표현을 쓰는 게 너무 중요합니다. 아시겠죠? 그러니까 이 팁을 꼭 기억하시고 시험장 가셔서 꼭 활용해 보도록 하세요. 자, 그래서 저랑 같이 이렇게 플래닝을 한번 해봤습니다. 자, 플래닝은 최대 10분 동안 하라고 그랬고요. 그 다음에 반드시 문제를 이해해야 되고 유형 분석, 그 다음에 본문 구조를 잘 잡아야 되고요. 그와 관련된 아이디어와 어휘 표현이 생각나면 같이 쓰는 거예요. 그리고 더 중요한 것은요. 자, 문제에서 그대로 베껴서 쓰는 것보다 빨리 다른 표현으로, 다른 구조로 생각해서 이야기를 하는 게 좋아요. 나열하지 말고 더 깊게 설명한다고 그랬죠? 그래서 스스로 질문하는 거예요. 그래서 왜? 그렇지 않으면? 이런 식으로 계속 스스로에게 질문을 하고 거기에 관련된 답변을 유추를 하는 거죠. 앞에 있는 사람한테 설명한다고 생각을 하고 이야기를 하시면 그게 라이팅이 되는 겁니다. 그래서 너무 어렵게 생각하지 않으셔도 돼요. 그냥 내가 생각한 아이디어가 있다면 이거를 주저리 앞에 있는 사람을 이해시키기만 하면 됩니다. 아시겠죠? 다시 한번 자신이 플래닝을 한 거 구조를 어떻게 잡아야 되는지 제가 오늘 본문 구조 잡는 법 알려드렸죠? 그래서 어떤 옵션으로 내가 썼는지를 생각해보고 만약에 그게 마음에 안 들었다면 다른 구조로도 한번 써보시고 그 다음에 아이디어에 있어서 내가 좀 부족하다 그럼 좀 채워가시면 되는 거예요. 그 다음에 예시가 또 좋은 게 생각났다 그럼 또 그걸 또 다시 추가하시면 되는 거죠. 항상 아이디어 노트는 많이 만들수록 너무 좋다는 거 이것도 꼭 기억해 주세요. 오케이? 자, 그러면 다음 시간에는 저랑 같이 어떻게 하면 빨리 인트로덕션을 또 쓸 수 있는지 그 다음에 어떻게 하면 패러프레이징을 잘 할 수 있는지에 대해서 또 하나하나씩 알려드리도록 할게요. 자, 오늘도 공부하시냐고 너무 수고 많으셨습니다.